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게 금융의 지렛대 효과였죠. 그래서 1번.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자본, 타인자본을 두 글자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금융이죠. 또는 저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금융이라는 표현을 써요. 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남의 돈의 크기가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가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5글자,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 돈이 있어요. 이 전체 돈에서 전체 돈이 만약에 2억이라고 했을 때 이 2억을 전체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해도 전체 투자액은 2억. 남에게 1억을 빌려도 전체 투자액은 2억. 남에게 2억을 빌려도 전체 투자액은 2억. 되시나요? 그 다음 총 수익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1천만 원이어도 전체 돈의 수익, 총 수익은 2천만 원. 남의 돈의 수익이 2천만 원이어도 전체 돈의 수익은 2천만 원인 거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과 총 수익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갖고 가고 남이 얼마만큼 갖고 가고 남의 돈 얼마만큼 빌려오고 내 돈이 얼마만큼 투자되는지 그 비율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 절대로 뭐는 변하지 않는다? 총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분 수익률이 변하는 거지 총 수익률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지렛대 효과에서는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주의해 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은 지렛대 효과는 지읒은 지분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싸게 빌리면 내 돈의 수익률이 올라가서 정의 지렛대 효과 좋으니까 남의 돈을 내 돈의 수익률과 그리고 전체 돈의 수익률과 똑같이 빌리면 내 돈의 수익률도 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오면 나쁘죠?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였던 겁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는 금융의 지렛대 효과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서 싸게 빌려서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금융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부담이 생기잖아요. 못 갚으면 망할 확률이 발생한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렛대 효과가 금융의 지렛대 효과죠. 그럼 금융이 발생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에요. 그럼 만약에 금융이 없다라면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융적 위험이 없는 거죠. 주의하실 건 중립적 지렛대 효과도 지렛대를 이용한 겁니다.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아예 금융이 없을 때 금융적 위험은 없는 거다. 지렛대 효과도 누릴 수 없다. 2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싸게 빌렸겠네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 얘를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하겠죠.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그 말은 저당 수익률이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은 싸게 빌려오면 좋다. 얘가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 다음 3번,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해도 남의 돈의 비율을 변화시켜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10%와 10%를 평균 내본대요. 가중 평균 내본대요. 10% 이쪽 10%의 무게를 많이 실어주든 이쪽 10%의 무게를 많이 실어주든 어차피 평균 내면 10%예요. 맞나요? 그러면 10%가 있는데 평균 내봤더니 10%가 나왔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도 10%겠네요? 되셔야 돼요. 8%를 평균 내면 얼마죠? 8%죠. 8%와 어떤 것을 평균했더니 8%가 나왔대요. 그럼 그 어떤 건 얼마일까요? 8%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럼 이런 경우겠네요. 총 수익률과 똑같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오게 되면 총 수익률과 저당 이자율이 같으니까 지분 수익률도 당연히 같겠네요. 이게 중립적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 다음 4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왔으니까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5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그러면 남의 돈을 싸게 빌려온 거죠? 그럼 왠지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그 말은 금융을 크게 사용한 거죠. 그럼 지렛대가 커진 건가요?
그럼 금융이 커지면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 즉 금융적 위험도 커지겠네요. 당연히.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했을 때보다는 남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면 금융적 위험은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아, 정의 레버리지, 정의 지렛대 효과는 좋은 것. 남의 돈 싸게 빌려왔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줄었잖아 이 생각을 하시는데 비교의 포인트는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했을 때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도 금융을 빌린 거고 금융을 빌렸으면 발생하는 위험보다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죠. 제가 지렛대 효과를 단순히 판단할 때는 문제에 반드시 주는 저당 이자율과 저당 이자율은 반드시 문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총 수익률을 계산해서 총 수익률과 저당 이자를 비교해서 저당 이자율이 더 낮으면 싸게 빌려왔으니까 좋구나. 정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 더 비싸게 빌려왔으면 나쁘구나.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끝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계산은 오로지 꼭 집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얘 MM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극 시리즈를 공부했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번에는 소자가 나옵니다. 양반집에서 아들이 부모님께 자신을 낮춰 부르는 얘기가 뭐였죠? 그게 바로 소자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MM으로 소자, 이자를 내고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분 수익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짝대기 짝 긋고 비율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지분 수익이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빼면 되겠네요. 저당 수익이 저당 이자잖아요. 그래서 총 수익의 계산을 따져봤더니 총 수익은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발생하는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 소득이득과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자본이득의 합이 총수익이래요. 거기서 저당의 이자를 곱한 이자를 빼주면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준 게 이게 지분수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분자가 지분수익이면 분모는 무조건 투자액이 들어가는데 지분투자액이겠죠. 기억나세요?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예외 없이 분모는 투자액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투자액이 없는 수익과 이득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분모는 투자액이 들어갈 텐데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액이겠죠. 되셨죠? 그래서 소자 이자를 내고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내용들을 차례차례 찾아오면 돼요. 박스에서. 그럼 지금 전체 부동산 가격은 금액이 3억이죠. 근데 얘를 체크해 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따라서 얘가 곱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소득이득부터 찾아볼까요? 1년간 순영업이익이 이게 영업소득이잖아요. 이게 소득이득인 거죠. 소득이득. 그래서 2천만 원 올라갑니다. 2천만 원. 그 다음 자본이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된 만큼이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잖아요. 근데 얘가 0%네요. 그래서 지금 자본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부동산 가격의 가격 상승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지금은 이 가격 상승률이 빵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0인 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 상승률이 1로 주어졌다면 1%면 3억에 1%만큼 올라가니까 300이 더해지겠죠. 이게 되시죠? 소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자의 계산은 금융기관 대출 금액 저당 금융이 지금 2억 원이래요. 그때 대출 이자율이 6%니까 2억을 6%에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죠? 1200이죠. 120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2000에 마이너스 1200이니까 800이겠고 지분 투자액은 지금 1억이네요. 그럼 1억분의 800은 8%가 됩니다. 계산 되시겠죠? 따라해 보실까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꼭 한번 이 식을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 확실해졌죠?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무슨 위험이다? 이 금융이 주는 위험이잖아요. 못 갚으면 망할 위험.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인 거죠. 되시죠? 쉽죠? 네,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